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 3장 14절.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요한의 첫째 편지 3장 17절에서 18절.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 4장 7절에서 8절. 아직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 4장 12절.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 4장 16절.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의 첫째 편지 4장 20절. 세묘는 그 남자 곁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젊고 튼튼하며 얻어맞은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위에 몸이 얼어붙어 있는 데다 몹시 놀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앉아 눈을 뜰 힘도 없는 듯 세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면이 가까이 다가가자 남자는 갑자기 정신이 드는지 고개를 돌려서 눈을 뜨고 세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매를 보자 세면은 남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면은 펠트 장화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허리끈을 풀어 그 위에 놓은 다음 카프탄을 벗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어서 옷을 입어요. 하며 세면은 남자의 팔꿈치를 잡고 부축하며 일으키려 했습니다.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날씬하고 깨끗한 몸매에 손발도 곱고 얼굴도 귀엽게 생겼습니다. 세면은 그에게 카프탄을 걸쳐 주었으나 그는 소매에 팔을 넣지 못했습니다. 세면은 두 팔을 끼워주고 옷자락을 잡아당겨 앞을 여민 다음 허리끈을 메어 주었습니다. 세면은 해진 모자를 벗어 그에게 씌워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머리도 추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머리지만 이 남자는 곱슬머리가 길게 자라 있잖아. 그는 다시 모자를 썼습니다. 그보다 장화를 신겨주는 편이 낫겠다. 세면은 남자를 앉히고 펠트 장화를 신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남자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긴 뒤 세면은 말했습니다. 이제 됐네, 형제. 자, 몸을 좀 움직여 녹이도록 하게. 다른 일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해결될 거야. 그런데 걸을 수 있겠나? 남자는 일어서서 감동한 얼굴로 세면을 바라보았으나 말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왜 가만 있지? 여기서 겨울을 날 수는 없지 않은가? 집으로 가야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기운이 없으면 이걸 짚게. 자, 걸어봐. 남자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지지 않고 성큼성큼 잘 걸어갔습니다. 성큼성큼 잘 걸었습니다. 같이 길을 걸으며 세면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대체 어디서 왔나?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장 사람이면 내가 다 알고 있지. 남자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지지 않고 성큼성큼 잘 걸었습니다. 같이 길을 걸으며 세면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대체 어디서 왔나?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장 사람이면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어떻게 여기 교회 근처까지 오게 되었나? 말할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사람들이 심하게 대했지? 아닙니다. 누구도 저를 심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야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지. 하지만 어디 가서 좀 쉬어야지. 자네 어디로 갈 건가? 아무 데라도 좋습니다. 세묘는 놀랐습니다.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말씨도 온순한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묘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지. 그리고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때, 우리 집으로 가세. 몸을 좀 녹일 수 있을 테니까. 세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그네도 뒤지지 않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세면의 셔츠 밑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술이 깨면서 조금씩 추워졌습니다. 그는 이따금 코를 킁킁거리며 아내의 재킷을 여미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모피코트를 사러 가서 카프탄을 없애고 이 벌거숭이 남자까지 달고 가게 됐으니 마트료나에게 잔소리 꽤나 듣겠는걸. 마트료나 생각을 하니 세면은 기분이 울적해졌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남자를 보며 그가 교회 뒤까지 뒤에서 자기를 바라보던 눈빛을 생각하자 기쁨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면의 아내는 집안을 일찍 치웠습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인 뒤 자기도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빵은 언제 구울까?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아직 빵은 큰 덩어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면이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온다면 저녁을 많이 먹지 않겠지. 그렇다면 내일 빵은 이것으로 충분할 거야. 마트료나는 빵 조각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또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빵을 굽지 말아야지. 밀가루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걸로 금요일까지 버텨보자. 마트료나는 빵을 치우고 식탁에 앉아 남편의 해진 셔츠를 깁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기우면서 마트료나는 코트를 지을 양가죽을 사올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양가죽 장수에게 속지 말아야 할 텐데 사람이 너무 어수룩해서 말이야. 그이는 누굴 속이지 못하지만 어린아이한테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팔로 부리면 적지 않은 돈이지. 좋은 가죽을 살 수 있을 거야.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어떻든 양가죽을 살 수는 있을 거야. 지난 겨울엔 모피코트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강에는 물론이고 아무 데도 나갈 수가 없었지. 지금도 그렇지. 남편이 옷이란 옷은 다 입고 나가버려 나는 걸칠 옷이 하나도 없잖아. 일찍 떠난 건 아니지만 이제 올 때도 됐는데 이 양반이 술이라도 마셔버린 게 아닐까? 마트료나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현관 계단이 삐걱거리며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마트료나는 바늘을 꽂고 나서 입구 쪽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세면이 모자도 쓰지 않고 펠트 장화를 신은 웬 남자와 함께. 마트료나는 남편의 입에서 얼른 술 냄새를 맡았습니다. 역시 마시고 왔구나. 카프탄도 입지 않고 재킷 하나만 걸친 남편이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말없이 움츠리고 서 있는 것을 보자 마트료나의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 털어 마신 모양이구나. 얼굴도 모르는 이 남자와 어울려 퍼마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까지 데려왔구나. 마트료나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고 자기도 뒤따라 가다가 그 낯선 빼빼 마른 젊은이가 입고 있는 카프탄이 자기네 것임을 알았습니다. 카프탄 밑으로 셔츠도 보이지 않았고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젊은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선 채 눈도 쳐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트료나는 이 남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트료나는 얼굴을 찡그리고 난로 쪽으로 가 그들의 거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세묘는 모자를 벗고 태연히 걸상에 앉았습니다. 여보 마트료나 어서 저녁 준비를 해야지. 그러나 마트료나는 입속으로 무슨 말을 중얼거리며 난로에 선 채 꼼짝하지 않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머리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세묘는 아내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나그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깨나 형제, 저녁을 먹어야지. 나그네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소? 마트료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들긴 했지만 당신을 위해 만든 건 아니네요. 당신은 이제 염치마저 마셔버린 모양이구려. 코트를 사러 간 사람이 카프탄까지 없애고 그것도 모자라 벌거숭이 건달까지 데려오다니. 우리 집엔 당신들 같은 주정뱅이에게 줄 저녁은 없어요. 그만해요 마트료나. 까닭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면 못 써요. 먼저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물어봐야지. 돈은 어디 있어요? 어서 말해봐요. 세묘는 카프탄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돈을 꺼내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돈은 여기 있어. 프리포노프한테서는 돈을 못 받았어. 내일 주겠대. 마트료나는 한층 더 화가 났습니다. 코트도 사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카프탄을 어떤 벌거숭이에게 입혀 집으로 데려오다니. 마트료나는 식탁 위의 돈을 집어 숨기며 말했습니다. 저녁은 없어요. 벌거숭이 주정뱅이에게 어떻게 다 밥을 줘요? 말 좀 조심해요, 마트료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말해야지. 멍청한 주정뱅이한테서 무슨 말을 들어요. 전에 당신 같은 주정뱅이에게 시집을 오려 하지 않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고요. 어머니가 주신 옷감도 당신이 술값으로 다 마셔버렸죠. 그리고 이번엔 코트를 사러 가서 그 돈으로 술을 마셔버렸다고. 세묘는 자기가 마신 술값이 20코페이카 밖에 되지 않으며 이 젊은이를 발견하게 된 사정을 말하려고 했으나 마트료나가 말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마트료나는 한꺼번에 두 마디씩 짓거려대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10년 전의 일까지 낱낱이 들추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이야기하고 나서 마트료나는 세면에게 덤벼들어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내 재킷 이리 줘요. 한 벌밖에 없는 내 옷을 뺏어 입고 가다니 이리네요. 이 곰보딱지 영감쟁이야. 차라리 깡패한테나 맞아 죽지. 세묘는 재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매가 뒤집혔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것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솔기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마트료나는 재킷을 빼앗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악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이 남자가 누군지 알고 싶어진 것입니다. 마트료나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면 벌거숭이로 있을 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셔츠도 안 입고 있잖아요. 또 당신이 좋은 일을 했다면 어디서 이런 멋쟁이를 데려왔는지 말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벌써부터 이야기하려던 참이요. 집으로 오는데 이 사람이 교회 옆에 앉아있더군. 거의 얼어붙은 채 말이야. 여름도 아닌데 벌거벗은 몸으로. 하느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이끄신 거야. 안 그랬으면 이 사람은 죽었을 거야.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겠소? 그래서 옷을 입혀 데려왔지. 자, 당신도 마음을 좀 가라앉혀요. 그렇게 하면 최악이야, 마트료나.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게 아니요. 마트료나는 욕을 해주고 싶었으나
나그네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그네는 의자 끝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머리를 숙인 채 답답한 듯 줄곧 눈을 감고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마트료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세묘는 말을 이었습니다. 마트료나, 당신 마음속엔 하느님도 없소? 마트료나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나그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문 곁을 떠나 난로가 놓인 구석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컵을 식탁 위에 놓고 크바스를 따르고 마지막 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칼과 숟가락을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요. 세묘는 나그네를 식탁으로 데려갔습니다. 좀 더 당겨 앉아요, 젊은이. 세묘는 빵을 잘라 잘게 뜯은 후 나그네와 둘이서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트료나는 식탁 모서리에 앉아 한 손으로 턱을 괴고 낯선 나그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나그네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아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갑자기 명랑해지며 찡그렸던 얼굴을 펴고 마트료나 쪽으로 눈을 돌려 빙그레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마트료나는 식탁을 치운 다음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어디서 왔어요? 저는 이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나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도라도 만났나요? 하느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어요? 예, 알몸으로 누워 있다가 얼어 죽을 뻔했지요. 그걸 세면이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입고 있던 카프탄을 벗어 나에게 입혀준 다음 여기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여기에 오니까 아주머니께서 또 저를 불쌍히 생각하여 먹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두 분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마트료나는 일어나서 좀 전에 기운 세면의 셔츠를 창가에서 집어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지도 찾아 주었습니다. 이제 보니 셔츠도 없잖아. 이걸 입고 아무 데서나 자도록 해요. 침대 위든 난로 가든. 젊은 나그네는 카프탄을 벗고 셔츠와 바지를 입은 다음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마트료나는 등불을 끈 뒤 카프탄을 가지고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카프탄 자락을 덮고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젊은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빵을 다 먹어치워 버렸으므로 내일 먹을 빵이 없으며 셔츠와 바지를 주워 버린 일을 생각하자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빙그레 웃던 일을 생각하자 마음속이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마트료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카프탄 자락을 잡아당기는 소리가 들려오곤 하였습니다. 세면, 빵을 다 먹어버렸는데 구워놓지 않았으니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말라냐 데모에게 가서 좀 구워야겠어요.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소? 마트료나는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 젊은이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자기 자신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농담도 분명히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면, 우리는 남에게 주는데 남들은 왜 우리에게 안 주는 거죠? 세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다음에 이야기하지 하고 돌아 누워 잠들어 버렸습니다.